구글에 상위 노출되기 위해서는 백링크를 몇 개 걸어야 될까요? 를 확인해 보시면 그 답이 보입니다. 바로 같이 해볼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실전 꿀팁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 브랜딩의 노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백링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백링크를 어디서 구매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막상 백링크를 작업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곳을 알아보고 나면 얼마나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웹사이트가 현재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되었는지, 페이지 세기는 얼마나 되었는지를 보고 그것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백링크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정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백링크를 얼마나 작업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경쟁 웹사이트를 분석하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위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가 구글 SEO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글에 그 키워드를 검색해보는 거예요. 구글 SEO라고 검색을 했을 때 광고 부분에 보이는 것들 말고 오가닉한 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상위 3가지 웹사이트의 주소를 복사해보겠습니다.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저는 엑셀에다가 옮겨둘게요. 이렇게 상단에 노출되는 웹페이지 3가지의 주소를 저장하고 나서 백링크를 조사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백링크를 조사할 수 있는 도구들은 보통 유료라서 SEMrush 같은 툴들의 무료 체험 기간을 이용하시던지 또는 최근에 생긴 무료로 한 3회 정도 백링크를 검색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SEO 리뷰 툴즈라는 도구인데 링크는 더보기란에 제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SEO 리뷰 툴즈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이 툴을 사용하시던지 또는 원래 사용 중인 도구가 있으시다면 그 도구를 사용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한 우버 서제스트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백링크를 조사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웹사이트의 도메인과 웹페이지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구글 SEO로 검색했을 때 나온 상위 3가지 페이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전체 주소는 웹페이지의 주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렇게 도메인 부분만 딱 강조를 하면 이건 도메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의 메인 홈페이지 같은 것이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도메인과 실제로 구글에 노출되고 있는 이 전체 페이지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구별을 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기본적으로 페이지 단위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쟁사의 전체 도메인이 아니라 그 키워드에 노출되어 있는 페이지를 조사해서 그 백링크를 좀 위주로 분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전체 도메인의 권위라든지 전체 도메인에 걸려있는 백링크도 랭킹에 아예 영향이 없는 건 아니라서 완전히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키워드 검색 결과에 보이는 페이지 단위를 먼저 분석해서 그 백링크를 이겨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그 경쟁사 전체 도메인의 권위와 백링크 퀄리티를 이기겠다는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3가지의 경쟁 웹사이트를 분석할 때는 페이지 단위로도 따로 조사를 하고요. 도메인 단위로도 따로 조사를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전체 링크 주소를 우버 서제스트로 가지고 와서 또는 다른 툴로 이용하셔도 똑같습니다. 백링크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는 지금 백링크가 걸려있지 않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참조 도메인도 0, 백링크도 0이죠. 이제는 도메인을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도메인을 조사했더니 참조 도메인은 333개고 백링크는 2755개인데요. 일단 단순하게 숫자를 좀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권위는 26점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백링크는 퀄리티가 양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 웹사이트의 전체 도메인에 걸려있는 백링크들이 이렇게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도메인 권위 수순으로 좀 정렬을 해보시면 이 웹사이트의 백링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권위와 페이지 권위가 높은 백링크들이 아주 많이 걸려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웹사이트에 굉장히 퀄리티가 좋구나,
백링크가 잘 걸려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백링크의 퀄리티, 백링크 프로필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백링크가 걸려있는 이 페이지들의 도메인 권위나 페이지 권위 그리고 스팸 스코어 정도를 확인하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엑셀에 정리를 하실 때 백링크 퀄리티를 한번 평가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정도면 전 중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페이지도 똑같이 조사를 해보는 거죠. 도메인이 아니라 일단 페이지를 조사를 했더니 이 페이지는 참조 도메인 5개와 백링크 85개가 걸려있네요. 페이지 단위가 아니라 도메인 단위로도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도메인 단위로 검사를 했더니 참조 도메인 23개와 백링크 349개가 나옵니다. 도메인 권위는 30점. 백링크 퀄리티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메인 권위 점수로 정렬을 했더니 스팸 스코어도 낮고 도메인 권위가 높은 백링크들이 꽤나 걸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텍스트의 비율도 적절해 보이고 백링크 작업을 상당히 잘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 중상으로 판단을 하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쟁 사이트를 분석해봅니다. 자, 이렇게 상위에 올라와 있는 세 가지 웹사이트를 경쟁 웹사이트를 분석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백링크를 작업해야 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구글은 페이지 단위로 순위를 매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단위의 백링크를 먼저 단기적으로는 이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조 도메인 한 5개 이상 그리고 백링크는 100개 이상, 85개 이상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시되 이것만 이긴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도메인 전체가 가지고 있는 백링크와 도메인 전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웹사이트 다 도메인 권위가 꽤나 높은 측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다 따라잡으려면 저희 또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백링크를 다량 발행을 해서 이거를 장기간 작업을 함으로써 도메인 권위를 높일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결국 내가 만들어야 하는 백링크의 개수는 경쟁 웹사이트를 보면 나온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글 순위를 올리는 요소가 백링크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은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데 온페이지, 테크니컬 SEO, 컨텐츠를 완벽하게 잘 해두었다는 가정하에 경쟁사와 이 나머지 요소들은 내가 전부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가정하에 백링크 작업을 통해서 그 나머지 부분의 갭을 메우는 그런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 백링크만 더 많이 하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가진 웹사이트, 웹페이지와 경쟁사를 비교해서 백링크를 앞으로 어느 정도 작업을 해야 할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요. 속도입니다. 경쟁 페이지가 백링크 1000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 백링크나 오늘 당장 1000개를 빌딩한다? 정말 큰일 납니다. 특히 신규 사이트라면 속도 조절을 더 잘 하셔야 합니다. 이 속도 부분은 사실 사이트의 상황, 타겟 키워드나 경쟁사의 수준 등등 아주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그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너무 다 달라서 제가 영상에서 딱 이렇게 하세요 정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온다 하시면 제가 더보기 고정 댓글에 백링크 상담 오픈 카톡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링크를 얼마나 작업해야 되는지 그 개수에 대한 부분을 가장 간단한 부분이죠. 경쟁사를 분석함으로써 그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수만 이긴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고요. 백링크의 퀄리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인지를 하시고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작업을 해야지만 그래도 이 키워드에서는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감을 잡으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종류의 백링크를 구체적으로 어떤 페이지에 걸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